네, 오늘 저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본인 생각은 아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나만상에 대한 답변을 갖고 계시는 김갑수 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표현은 제가 아니고요. 네, 김엄마께서 저희들한테. 저 김갑수 선배님은 뭐 사실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뭐 문화면 문화,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론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 이제 별 말씀 다 틀림없는데, 아니면 예. 뭐 겸양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저도 분야가 있었는데 문화평론가. 이게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 시인. 그 시인.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그 겉면만 스치고도 한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하고 요새는 밤 산책 매일 나가는 사람인데 밤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요즘도 쓰레기 주우세요? 네, 쓰레기 줍고 아이고. 강아지 산책하고 그래요. 네. 아, 이런 것도 한 인생으로 사라지는구나. 근데 이게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제 사기꾼인 건데 사기꾼 타이틀 직전에 열심히 살았던 시기에 예. 얘기를 책으로 그래도 11권이나 남겨서 이야. 사기꾼은 아닌 거야. 그래. 지식 생산에 아주 요따구만하게 흔적은 있는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세요, 선생님? 클래식 음악을 4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들었으니까 음. 그 분야에 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네. 나름의 해석 있죠.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두드리는지 뭐 그런 거 그쵸. 있잖아요. 네. 이 지휘자는 음. 도대체 뭘 몰아붙이려고 이랬는 거고 얘는 왜 다른지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근데 아무도 지휘자의 관심 없어 지금. 그 지휘자의 속성으로 권력자를 바라보기도 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근데 이거 청취자들이 이런 얘기해서 뭐 재밌을까요? 왜냐면 다음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지휘자를 어떻게 보는가 아. 그 질문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한 인해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다양한 분야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몰아가고 계세요. 다 이유가 있어. 네. 어쩌다 보니 지금 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보통 그 자리에 앉으시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사실은 네. 원래는 사실 선거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김엄마께서 갑자기 저희 단체 메신저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조론을 하셨다.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결혼하지 지경이다. 않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아니, 조론으로 그러면 기사는 보도가 됐어요. 맨날 조론이라고 나와. 예. 그럼 진상을 밝혀주시죠. 아니 최근 방송에서도 했어. 1시간 동안 했어. 근데 음. 이게 한 번 나가는 게 우습구나. 뭐 조론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사실 도입부에서 네, 여쭤보는 말씀 것이고 저는 아내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예. 근데 예. 조론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음. 조론은 이혼이에요. 이혼을 조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다만 법적으로 갈랐으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아요. 아, 많은 일이 상속 발생하죠.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예.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딴 남자, 딴 여자랑 자도 할 수 없고 생활 거주지도 완전히 떨어지는데 딱 법률적으로 이혼 도장만 안 찍는 걸 조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러기는커녕 매우 사이가 좋죠. 네. 그래서 명칭을 붙였는데 네. 각거라고 해요. 각거. 아, 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하루 돌아가는 일과가 완벽히 반대인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네. 한 십몇 년째 차로 20분 거리에 따로 살면서 근데 또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요즘은 그 김용미 씨 요즘은 대학생들이 남친 여친 사귀면 네. 그냥 살아버리대.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 강의 한 10년 전에 거의 14년, 15년 전 일인데 아니 학생들이 말이죠.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관계인데 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갔다 온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별로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치 속으로는 아니 그러면 그냥 손만 잡고 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여친하고 집을 얻어 살아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예, 지금 오. 그래서 결혼할 거냐 그러면 아이 결혼 안 해. 또 이래요. 그럼 오. 뭐냐 싶은데 아이가 19살 넘어서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간섭을 해도 돼 이놈이 이론도 안 벌어. 그래요? 다 얻어가면서 마음대로 살아. 아, 독립적인 생활만 하는 거군요. 경제적으로만 독립하지 않고. 야,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공자가 없는데.
네. 이게 저는 작업실이라는 음악 듣는 공간에서 처음에는 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십몇 년째 거기에 아예 침대 놓고 주방 놓고 살게 되고 처는 집에 있고 아이는 여친하고 살고 그러니까 일가가 이제 흩어져 버렸네. 그래서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매 주말은 같이 사는 생활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주말은. 네, 그래서 네. 뭐 영화 보고 뭐 마시는 거. 그다음에 매달은 못 가고 네. 한 2달에 한 번은 거의 예외 없이 어딜 가요. 저랑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됐거든요. 처음에는 외국을 디립다 갔는데 어떻게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거야. 서귀포만 한 7, 8년을 갔어요. 서귀포 한 호텔에 한 군데만. 그러다 여수로 또 옮겨서 네. 난 여수 완전 전도사였다가 네. 여수 밤바다 노래가 나오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거기 안 가. 나만 알고 있는 곳이 원래 그러니까. 내가 그 전도사였는데 네. 그리고 지금 강릉이에요. 강릉. 오, 강릉 어디요? 그게 좀 설명이 그런데 네. 강릉에 큰 호텔이 2개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주로 거기 있는데 자그마한 데를 좀 찾고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경포해변서부터 안목해변까지 그렇지. 4개 쫙 펼쳐진 데가 있거든요. 안목해변은 이제 정동진 가는 쪽. 아 네. 네. 거기에 다 이런저런 인연이 생기고 있는데 하도 많이 가니까 근데 숙소가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 큰 호텔은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때 조그맣게 네. 잘해놓은 데들이 다 하여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한 군데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저분이 아니시라니요. 아니시라니 우리가 여쭤볼 말이 아주 갑자기 크게 오해하고 들었어요.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저기 그 유언표 유포하신 분 저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유음교란이 그 보도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 여쭤보는 이유가 조론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아닙니까? 예. 제도고 예. 저는 결혼할 때 말이죠 혼인 신고서를 이렇게 동사무소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도 있더만요 본인. 네. 증인. 증인은 왜 있나? 나중에 이혼하면 무슨 이 사람들한테 벌금 물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나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야, 예.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랑해서 같이 사는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사는데 그걸 왜 국가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같이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대칭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예컨대 이제 여자가 그 집안 살림을 집안 주로 할 살림을 때. 주로 담당하고 근데 이 남자가 경제력을 앞세워 가지고 멋대로 행동할까 봐 이런 결혼 제도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전 사실 좀 그게 너무 제도 때문에 네. 제도가 주는 어떤 압박과 속박 때문에 요즘 결혼들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고민일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2명이 모여서 0.87명 나니까. 계속 주고 있으니까. 3명, 4명, 5명은 아, 나야 그렇지. 되는데 근데 인구 감소라는 거만큼 심각한 게 없으니까 지금 네. 그 저소득 노동은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가 메꾸고 네. 있는데 뭐 영원히 이럴 수도 없고 네. 북한하고 언제 하나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정책을 취하는데 혼인을 장려하고 네. 혼인을 하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또 또 적극적으로 돈을 하고 주고, 이게 예. 현재 제도인데 예. 좀 다른 나라를 참조하면 안 될까 하는 다른 생각이 나라는 들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내가 학자를 잊어버렸는데 프랑스 학자인데 부르디에 뭐 이런 식의 그 사람은 아니고 그런 스타일의 어떤 학자 이름이에요. 책에 네. 결혼의 종류가 한 127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무엇을 결혼이라고 간주하느냐에서 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넓게 보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바뀌지 않았어요? 예. 부모를 봉양하고 대식구로 살기도 하고 뭐 둘만 낳아 잘 키우자다 하나만 낳았다 또 셋 나오면 부유 그게 늘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중에 제일 참고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도 인구가 줄어서 큰일 났다 하니까 알제리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걔들도 인종적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가 그렇죠. 이제 거의 미국식 이거로 바뀌는데 90년대에 접어들 때 프랑스가 제일 파격적으로 했던 게 이 박세라는 한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회보장 중에 하나인데 예. 우리는 결혼을 해서 예. 결혼하면 합법적 부부와 자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조를 받아요. 그 모든 걸 다 털어버렸어. 없어버렸어. 아이면 되는 거야. 아이면 된다. 아, 아이면 어떤 형태로 나온 아이건. 뭐 입양을 했건 입양을 했건 그냥 엄마가 혼자 낳아 기르건 한부모. 아니면 아버지가 동거를 키우고 있건 예.
아이만 있으면 무조건.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 거예요. 음. 결혼을 한 것과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이 만들어. 대신 신청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거 커플이라고. 커플인 경우에 혜택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 혼인 신고가 돼야 되고 또 식구와 지인들에게 인정되는 전통적인 관계 설정이 네. 되고 이런 그렇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거.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냥 이리저리 오가다가 사랑이 좀 넘쳐서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동거의 형태로 잘 살고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누가 기르던 간에 사회가 많이 보조를 해주면서 그렇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는 막 미혼모, 한부모, 글쎄 말이에요. 싱글맘 여러 이름 붙이면서 굉장히 어두운 세상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낳고 싶으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든 낳고 심지어 결혼하기 싫은 여성인데 아이는 갖고 싶으면 남자한테 잘 말해서 누구야? 사유리 씨. 사유리. 씨. 사유리도 그랬구나. 네. 난 확실히 옛날 사람. 난 마돈나를 떠올렸어. 아. 마돈나도 조깅장에서 잘 뛰는 놈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네 애 좀 갖자. 그래서 진짜로 가져서 낳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독립적인 여성, 자기의 경제력도 있고 사회활동도 하는데 남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건 아이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의 법적 신분 이런 건 상관없이. 완전히 그건 철폐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출산율도 늘었고 사회 행복도가 늘어나요. 그러면 관념이 그래도 어디 조상님의 은덕을 저버리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어디야 그 유교 예. 유림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주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건지를 우리는 3, 4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남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고가 산업적 기반 하에 합리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지 전통적 관념에 지배받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 네. 그러니까 법안은 그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는 얘기처럼 난 터무니없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법안이 사회를 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라고 왜 빡세 법안을 못 만드냐. 그리고 우리는 다급한 상황이에요.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을 때야 저 양반이 김근태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할 때 발언할 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막 이분이 너무 큰 걱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 뭐 노동 인구가 많이 줄어든도 가동이 된다고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도에 만족 안 하고 넘버 5쯤에 나라 독일이나 일본하고 대등한 정도 수준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는 총 GDP가 아직 1.78이래요. 미국 같은 나라는 5자, 6자 있고 이게 이제 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23조쯤 돼요. 23조 달러. 네. 중국이 14조 달러쯤 돼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4에서 3 사이예요. 근데 우린 1점 몇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총 GDP가 3 이쯤 가야 돼. 그게 꿈이에요. 10년 안에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아니 진짜 비상하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국에서 결혼 관계를 하지 않은 아마 미성년 엄마에 대해서 집을 줘요. 집을 주고 10년 동안 살게 해. 아, 미성년 아이가 있으면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인생이 그냥 뭐 결단 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까지 주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참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다르구나. 역시 영국이다. 그랬는데 출생을 장려할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캐나다는 아이 셋을 낳으면요. 네. 보조금으로 일단 한 가정이 먹고 살아요. 먹고 산다. 네, 평생. 기본이 돼요. 호주도 아이 마찬가지. 셋 낳으면. 호주도 3명 세명 낳으면?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일을 못할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정도 생활 수준이 가능하게끔. 애만 낳아도 사실 먹고 사는. 어이 대한민국은 애 셋을 낳으면 엄마 아빠가 죽어나겠죠? 저애 셋 낳는데. 그 얼마 전에 어떤 개그맨 그러니까 용민 셋째 씨도 난다고 일 안 하고도 예.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살아야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더 벌고 싶으면 물론 일을 일을 하는 해야 거죠. 되겠지만 예, 예, 예. 네. 이런 보장 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육아, 우리는 사실 이제 애 낳으면 그냥 엄마가 독박 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육아와 출산에 관련한 모든 이 바탕이 일단은 결혼 제도예요. 결혼 제도. 결혼 혼인 법적으로 혼인했느냐 그리고 이혼 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영국에서 그 집주는 그런 제도도 이혼 후에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의 일환인데요. 그런 제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가족이 아니어서 뭐 한부모 가정이어서 조금 몇십만 원 더 주는 그 정도 차원의 지원으로 끝나서는 그냥 낙인만 찍히고 제대로 생활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제도를 아이, 바꿔야 되고 맞아요. 그게 외국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해야 되고 네. 꼭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혼혈이 필요로 한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다양한 형태 혼혈이.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제도적 문제도 그렇지만은 요즘 결혼을 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예.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주장은 지금까지고 예.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또 저는 아주 놓친네요. 결혼을 엄청 장려하고 아 그래요? 예, 남을 만나면 결혼 안 하는 애 보면 예. 왜 결혼 안 했냐고 다그쳐요. 아니 가장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 결혼식 날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이 오시더니 다 이제 축의금을 직접 주시면서 야 이제 너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아, 끝났다는 너 뜻인가요? 끝났어 너. 다 끝났어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고 예. 결혼을 해놓고 음. 결혼하지 말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흔하고 너무 많아요. 누릴 건 난 누리면서.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결혼을 뭘로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나서 결혼을 한다는 등 하여튼 뭐 너무 복잡하니까 왜 근데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않고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 묻어 살면 되는 거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내가 멋있게 보였지. 아 그런 걸 선망하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이빨로 이빨로. 왜 꼭 뭐 세상에 순진한 여자도 많아요. 쇼팽이나 모차르트 얘기하면 예. 네. 그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건 줄 아는 사람 많아요. 네. 아, 쇼팽과 모차르트로 작업을 하셨구나. 결혼되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당시에는 집 있어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 없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쇼팽하고 모차르트만 알아도 됩니다. 둘만 파세요. 예. 근데 왜 결혼을 하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얼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리적 수명은 더 길어질지도 모르지. 뭐 약 주사 맞고 뭐 네. 약 먹고 해서 근데 이제 뇌가 멀쩡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연장으로 살 수 있는 상태 있죠. 네네네. 그거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기억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은 입력되지 않는 상태. 아. 그다음에 감정의 동요가 다스려지는 상태. 음. 그러면 어른인 줄 아는데 그건 죽은 목숨이야. 아. 넷플릭스 보다가 엉엉 울지 않으면 죽은 놈이라고. 아직은 울어. 아직은 우는데 이거는 제 결론은 생각보다 인생은 무지하게 짧은 것이구나. 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수명이 남아있다 한들 네네. 그냥 반복되는 것이지 어떠한 익사이팅한 기대도 없어요. 없어, 진짜로. 그러면 사람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을 사는데 네. 짧은 기간에서 가장 강렬한 게 결국 수태 과정이 아닐까? 수태? 아니 생물학 책에서 배우는 네. 생물학적 완성 관계 있잖아. 아, 생명을 어, 뭐 잉태하고 끝까지 나는. 키워내는 그 과정. 왜냐면 나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 결혼은 뭐 환경 정도만 바꾸겠지만 아이가 생기면 존재가 바뀌거든요. 아이를 가진 아버지 이 존재가 다른 존재가 돼요. 다른 존재. 젊은 여성이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아 예쁘네요 하고 다가와 옆에.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일환이 물체가 돼가는 것이지. 이거는 세상에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죠. 막 유명한 사람으로 날려볼 수도 있고 스포츠나 여행을 하면서 예. 극치의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모두 하고. 근데 제가 경험해 봤더니 다 별거 아니고 어떤 여자랑 거의 전쟁처럼 싸우고 또 풀고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면서 애새끼 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제 경우는 이놈이 뭐 해보겠다고 잘 된 케이스다. 근데 못된 케이스도 또 많아. 네. 뭘 좀 해보겠다는 놈도 있고 망쳐갖고 엉망인 놈도 있고 네. 온갖 경우의 수를 맞닥뜨려서
그거랑 지지고 볶고 그런 꼴도 보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예. 그것만큼 인생에서 예. 살았다는 의미를 주는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그 남들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이해가 될 텐데. 아니 누구나 겪는 건데 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이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니까 마치 막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김용민 씨 못지않게 나도 한 인생 이것저것 많이 경험했다 아유, 했잖아. 선배님 많은 일이 못하죠. 있었잖아. 예. 근데 다 웃기더라고. 아, 다 작아. 예. 근데 아이가 만들어지고 그놈이 커지는 과정을 보고 또 앞날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한 전사로 나는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여러 번 할 그 무수한 경우의 수를 넘어 이 여자랑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라고 말한다고 누가 하고 말란다고 많지는 않았는데 다만 결혼이 별게 아닌 듯이 결혼은 해놓고 맨날 결혼에 대해서 우습게 말하고 야 넌 하지 마 혼자 살아 자유로 요따구 소리 하는 인간들 보면 한 대씩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 아,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아까 말씀. 제 얘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싸웠다 풀었다 지지고 볶았다 죽을 만큼 싸웠다가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애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데까지 들었어요. 내 얘긴가? 결혼하셨구나. 네, 4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예, 예. 엄마 아빠하고 냉전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더니 강강술래처럼 손잡아. 어머, 네, 셋이 모두 손잡아, 셋이 점프해 이러고 다 모두 우리 모두 눈치가? 사랑해 이렇게 하래요. 그럼 어. 그때는 남편이랑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그 또 하고 나면 네, 또 사랑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남편이랑 연애를 오래 하다가 결혼을 해서 사실 그냥 남편이 친구 같고 여전히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도 한 존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나 뭐 그냥 이런 어떤 단어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끈끈한 그런 동지애? 것들이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애를 키우며 싸우며 네. 이혼은 어떻게 보세요? 이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이혼에 대해서 관대한 세상이 됐잖아요. 잘못 맺어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만 넘기면 사람이 나쁜 놈과 훌륭하다고 하는 놈이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거나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취급되고 반대도 있고 막 그렇다. 예. 난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거 보면 되게 알아요. 천하의 죽일 놈인데 어떤 경로로 내가 알면 특히 미투에서 거의 죽일 놈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야 이건 매우 억울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무슨 중세 탈레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뭐 엄숙주의에다가 짓궂은 증거가 저렇게 근본주의가 되고. 되는데 예. 가령 범법의 각도로 보면 무지하게 억울한 거다. 뭐 이런 생각. 뭐 하여튼 이혼은요 한국적 풍토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시기만 넘기면 되게 별거 아닌 경우도 많은데 정말 안 맞으면 이제는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한 것 같아요. 누구 이혼했다고 뭐 그렇게 손가락질 하나요? 세상의 많은 사이좋은 부부는요 예. 깊은 사랑과 동지애보다 서로 선망할 거리가 많은 커플들이 잘 가는 수가 많습니다. 예. 상대가 뭐가 상대- 근사한 거야, 피차 근사한 거야. 권력, 상대 금력 이런 것들이. 예, 그러면 모차르트.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 없죠. 예. 대신 사살하고 디테일한 쾌락의 차원은 또 알아서 별도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누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벽주의적 태도를 제발 강요하지 말라. 예, 예. 예, 오로지 이제 사생활의 영역에서 하는 얘기고. 예. 네. 프랑스 배우 중에 그 마리 꽁띠아르인가 네. 그분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둘 낳아서 네.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정말 더 깊은 사이가 됐고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기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결혼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걸 봤거든요. 왜 결혼을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아이까지 낳는데 왜 결혼을 안 하지? 아직 우리의 의식 수준은 그쯤 머물러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결혼을 꼭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뭔가 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값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듣는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또는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둬라라는 정도로 들어도 좋지 않을까. 아니 별로 의견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혼은 워낙 전통적인 거여서 또 이제 상대 집안들 뭐 가족 관계라는 게 이제 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내가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는 대학 시절 여학생들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누나 얘기를 한 모양이야. 네. 김갑수 씨가 식구가 있어? 막 이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가출을 해갖고 내내 혼자 살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고아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병원에 6인실에 예. 2달 반을 입원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거든. 오. 여친만 옆에서 지키고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고아인 줄 알았는데 예. 마지막 날 아버지가 이렇게 쓱 들렸다고. 예. 아버지가 있냐고. 내가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알에서 태어난 김갑수. 이렇게 알고 그럴지도 있었던 몰라. 사주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아니 그렇게 원만치 않았고 나도 원래 그래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가 그래서 더 가족에 대한 열망이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세상에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도 있고 공무원이나 교과서 같은 인생도 있고 그걸 네. 되게 크게 차이 나는 걸로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더만요. 뭐 이렇게 가족 찾는 거 비슷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게 일단 둘만의 도저히 남들이 침입할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친구들도 끼어들 수 없는 둘만의 어떤 시간들이 존재해요. 둘만 아는 눈짓과 표정과 둘만 아는 통장과 돈 관리와 뭐 다 있잖아. 둘만 아는 거 있잖아. 예. 근데 아이 생겨. 그러면 약전고투의 세월이야. 그렇지만 그게 괴롭지만은 않은 게 사실 미래의 희망이기도 하거든. 얘가 보이는 짓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열광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건 다 뭐가 잘못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예, 없어요. 나쁜 것만 나오는 뉴스의 거야. 속성상. 예. 근데 아이로 행복한 사람들은 뉴스에 안 나오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나처럼 이제 거의 인생 막장 끝자락에 일러 보니 야 이게 제일 근사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대단한 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장가 갖고 애 낳고 그랑 뭉갠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예전에 어떤 그 카피라이터가 쓴 글을 봤는데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남산에 올라간 것 같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내 언젠가 저기 보이는 몇 개 안 되는 불 나도 불 하나 나의 불을 켜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불 같은 거 아니에요. 나의 그 살아왔던 자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연륜도 그렇고 근데 우리 저 아내 되시는 분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 제일 궁금해요. 시인은 싸우시면 일단 어떡하나?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네. 힘의 역학 관계가 음. 우리가 93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37에 했거든요. 얼마큼 된 건가? 2021년 빼기 93년 하면 하여튼 20년 넘었죠. 네. 네, 그렇죠. 93년에 네. 아이유가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 부분은 뭐 저는 거의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93년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의 전후가 갈리는. 근데 네. 감히 근데 그때 결혼을 했구나. 저에겐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쟁이라는 게 한 파워가 싸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혼하고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압도적 파워를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화를 내고 내 처는 수동적으로 이제 우는 관계고 화내고 내가 짐 싸들고 집 밖에 나오면 아, 그 결혼해서도 가출하셨습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 많은데 무릎 꿇고 날 형이라고 불렀거든. 형 우리 그렇지 막 울고. 아, 진짜? 예.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원한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절대 잊지 않죠. 나이를 먹으면 난 진짜 이 거의 후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전반은 예상 가능했는데 후반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어. 이런 생각이 나. 내 차가 만삭일 때 네. 지금 세상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만삭일 때 이렇게 욕조가 있잖아요 이 욕조. 아파트에. 근데 아마 목욕 중이었는데 내가 이제 집에 들어왔겠지. 네. 근데 욕조에서 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예. 헝헝 우는 거야. 아이고. 헝헝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 네. 내가 들어오는데 통곡을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네. 뭐야 그랬더니 형 나한테 좀 잘해줘. 나한테 좀 잘해줘 그래. 어. 아 내가
어떻게 했지? 생각해보니까 무신경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난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중학생일 때인데 무지하게 싸웠는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 내가 뭐 던지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방에 있던 아이가 딱 나오더니 자기 엄마를 등에 딱 이렇게 가리더니 아 등으로 엄마를. 그랬더니 날 노려보는 거야. 되게 무섭더라고. 맞겠다. 아니,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내고 싸우는 건 보통이 아니지. 근데 아니, 좋은 말씀을 잘하십니까 또 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을 나간 지 2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골프팀 집 나갔거든. 그랬더니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해서 아마 그때는 문자를 잘 안 썼어. 그때 이메일을 늘 주고받았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호칭이 하여튼 형에서 네. 여보 당신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일 거야. 아, 그 당시에. 예. 근데 뭐라고 하여튼 내가 뭘 보냈을 텐데 그 예. 답이 나 지금도 안 잊혀졌는데 예.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정말 하늘에서 왜 불똥이 떨어진 것 같은 거 있잖아. 그 무서운 거. 예, 예. 그 무서움.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문자로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갔으니까 굉장히 나름 절박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를 하면 우리 아이가 꼭 배웅을 나오거든. 그러면 아이가 좀 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는 기질이 아빠 잘 가. 꼭 이래. 네. 이런 놈이라고. 예. 그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한 걸 가져온다 그러면 좀 잡아주길 원했는데 이게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연이 자기 없을 때 가져가라는 거거든. 와, 근데 진짜 무섭더라. 등골이 오싹하는 게 하여튼 그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제 경과하면서 힘의 이 역학관계가 싹 뒤집어지셨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야. 예. 근데 어쩜 이렇게 못됐냐고 이 여자가. 성질 나는 대로 부려 나한테. 여태까지 요즘에요? 얘기한 걸로 들어봐서는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것 정말 같은데. 나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뀝니까? 지금 야. 들어보니까는 아니 근데 성질 나는 대로 부려 나한테. 아니 제가 아는 어떤 그 노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그냥 젊었을 때 개난장을 피웠나 봐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죽기 전에 너무 몸이 아파서 뭐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실 쪼개면서 야 너 이렇게 되니까 어떠냐 산송장이 되니까 그런데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선배님. 무서워. 근데 문제는 네. 내가 대항을 못하는 거 있죠. 옛날 같으면 나도 성질을 내고 싸웠지. 네. 근데 무조건 지는 거예요. 왜요? 힘의 역학관계지 뭐. 무서워. 아 제가 볼 때는 이 사모님께서 이 분노가 이미 너무 용암처럼 차가지고 아니 이 저는 터지면 제 생각에 김갑수 선생님이 사모님을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힘의 역학관계가 아니라 음. 이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분께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 남자들은요 무슨 불안감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집에서 밥을 못 먹을 수 있겠다. 이 두려움이 있어 실제로. 밀키트가 있는데 김용민 닷컴에서 난 뭐 밥은 원래부터 안 해줬고. 근데 뭐냐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직도 남편한테 약간 그 학대나 억압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면. 네. 바로 그 할머니가 그랬었어요. 네, 근데 네. 너무 젊은 나이에 그 남자가 한풀 꺾이기 전에 그래 버리면요 그 가정이 끝장나거나 너무 심해진 수가 많으니까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으시는데 일정 나이 이상이 돼서 여자 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진짜 꼼짝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또래 남자들이 만나면 많이 나누는 요즘에 얘기인데 그래요. 다 선배님? 똑같아요. 다 꼼짝 못해. 저기 저희 아빠도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신다고. 그 아내 분노 마일리지를 그때그때 소진을 시켜줘야 돼. 정립돼가지고 너무 정립이 멀어지면 돼가지고 생일 이게 줄 알았는데. 오바가 되면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을 두고 공평해지는 것 같아. 합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공평해지는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밖에 내놓고 말하지 못할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내 처한테 얼마나 주로 많은 걸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큰 소리를 쳤든가 경제적으로 다 의존하고 살았는데 나는 큰 소리만 쳤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 근데 엄청 있었어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보통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의존하면. 결혼하면 큰 소리 치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가요? 예. 결혼하고까지는 아이가 예,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야 그러니까 철든다 그럴까? 어느 시기 꺾이는 때가 와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많지. 난 더구나 지금 내가 맨날 우리 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이건 2016년 7월 6일생이고 네. 나한테 9월 23일 날 왔어. 오, 그날부터 시작해서 큰 개 아닙니까? 스탠다드 푸들. 예. 한 셰퍼트만한 놈이야. 네. 걔하고 이제 생활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한강 자전거 도로가 참 아름답거든요. 갑자기 내가 이명박 시장을 예찬하게 됐어. 자전거 도로 때문에요? 너무 아름다워. 아니 저 너무 칭찬하실 것도 없이 나름대로 뒤에서 뭔가 챙긴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충분히. 어쨌든 간에 쓰레기 줍고 다니는데 거기를 걔와 매일 걸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인생이란 걸 많이 그러니까 this life야. 영원하지 않아. 이 this life는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다고. 그래서 일단은 아내한테는 너무 통속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난 좀 멋있게 지난 날을 회고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든 그 무슨 트로트 짬뽕 같은 말인데 미안하다. 그게 진심이야. 그 미안하면 뭘로 반응이 되냐면 이렇게 구부리는 걸로 그냥 꼼짝 못하는 걸로 혼나는 걸로 그렇게 되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디스라이프 아까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우리 저 김갑수 선배님을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로맨티시즘은 공개적으로 말했다간 난 죽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삶은 한 개가 아니에요. 예, 동일인이 여러 개 자아로 분열돼서 맞습니다. 집으로 치면 헛간도 있고 다락도 있고 네. 별채도 있는 거예요. 안방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네. 딱 안방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도 되게 소중한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 예. 언젠간 그 남자가 무릎을 꿇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돼요. 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뭐 아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 결혼하냐. 근데 그 인생도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뭐냐고. 내 인생을 산다고 난 혼자 즐겁게 사는 아는 사람이 몇 있어요. 네. 또 돈도 많어. 예. 그러니까 맨날 사람 좀 와달라고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놓고. 파티를. 예, 맨날 돈 써. 그리고 뭐 어디. 근데 저 사람은 인생의 그 깊고 깊은 짜릿한 걸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네. 해봐야 연애하는 건데 연애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 예. 30대 초반에 그 제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이제 엄청 개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향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고 근데 이제 육아에 참여도가 낮고 그래서 그 뻔한 이유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인한테 나다움을 잃고 싶지 않다. 나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목사님이 자기라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봐라. 너가 말하는 자기라는 게 완전히 단독으로 떨어진 그 모든 관계로부터 떨어진 너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많이 반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저 선배님은 종교에 귀의하실 마음은 없으시죠? 내가 막 교주 교주를 참여하고 말지. 상주하실 수 있는 그 내가 각 종교별로 호감과 싫어하는 게 교차하는데 네. 나도 이제 대학 시절에 야학을 하려면 네. 교육권을 교회. 빌려야 교회. 되니까 예. 교회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교회를 가면 너무 북한 사람 같은 거야. 김일성 아버지 신앙님 추종한 거랑 똑같이 단어만 바뀌어 있어. 네. 모든 게 그냥 숭배하는 예수도 사람이었으니까. 실제로 북한의 똑같아. 그 우상 숭배 시스템이 기독교에서 차용된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직접 목격한 교회 가면 견딜 수가 없. 난 절대로 누구를 숭배하고 싶지 않거든. 종교인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중동에 살았다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숭배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라는 독자적인 종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맞아요. 예. 증오로 쌓아올려. 항상 나쁜 걸 얘기하거든. 공산주의를. 원론적으로는 악마를 얘기하고 현실적으로는 뭐 공산당서부터 무슨 동성애. 좌파서부터 동성애서부터 그러니까
오로지 증오를 먹고 사는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난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는 가까이 못하겠어. 그다음에 불교는 대학 시절에 학교를 관두고 절에서 좀 살았어요. 백양사에서. 아, 예. 그러니까 처사로 머리를 깎은 건 아니고 처사로 네, 예, 예. 살았었는데 불교는 언제나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불자가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자로서의 계율을 유지하면서 예.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스님들이 너무 고기를 먹고 너무 술을 좋아하고 내 아는 스님들이 조계사에 좀 살아. 네. 나보다 술을 더 먹어. 예. 이게 이게 실제로 예전에 어떤 스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었는데 스님께서요? 자승이 조계종 총무원장 할 때인데 아니 김치찌개 돼지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김치찌개를 드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스님 이걸 왜 드십니까 했더니 자승은 족발도 먹어. 아니 뭐 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알지 모르겠는데 예. 그게 이제 많은 걸 상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 거짓말하지 말고. 예. 근데 불교의 좋은 점은 어쨌든 누굴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건 없죠. 그냥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 하는 거니까 약간 철학적 사색적 상태를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카톨릭이 난 제일 좋게 느껴져. 아. 우리 누님도 열심히 다니더라고. 네. 나 근데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지.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제일- 그게 좀 힘들긴 하죠. 사실 아, 결혼식을 가도 카톨릭을 결혼 미사 갔다가 맞아요. 관절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이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하는 것이죠. 네네네. 목사님처럼 이제 네. 설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근사한 건데 예. 다만 종교라는 것 자체는 여기 목사가 되실 분한테 네.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무나 알겠어. 음. 종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는. 네. 이건 100% 철기 문명의 산물이에요. 종교가 똑같은 시기에 다 생기거든. 그렇지. 철기 문명. 청동기에서 설기로 넘어가니까 생산력이 증대되니까 통치해야 될 범위가 확 넓어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군대만으로 통솔이 안 되니까 어떤 정신적 문화. 무엇을 복속하게끔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으면 나는 종교는 하나의 그 의례, 문화로 받아들여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났거나 사람이 죽거나 네.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의례로서 2000년이나 묵은 장치로서 그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같이 경건해 줄 때도 있고 뭐 그래. 그래서 간단한 정도의 돈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비 같은 개념으로. 근데 독자적으로 매주 내 월급의 몇 분의 1을 내라는 등 이건 지구상에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0분의 1 뭐 내라 이런 거 그것밖에 온갖 명목으로 일단 돈을 거두면 나는 종교라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이해하는 한 청년사에서 종교학 서적 시리즈가 한동안 엄청 나왔었어요. 네. 근데 또 내가 그걸 다 읽었다는 거 있죠. 음. 그러니까 돈을 갖고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와서 근데 그런 데를 다니는 분들을 난 진짜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각자 종교적 신념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극단적인 모습들은 자기 영혼이나 이 마음의 공허감을 대신 그걸로 이제 채운 소위 스키조프레니아 증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건강한 종교는 그 의례를 그러니까 리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가면 이렇게 엎드려서 보잉을 하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절차로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질서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뭐 2000년 전에 요따구만한 걸로 5천 명 먹였다는 것도 뭐 사실은 아니지만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한국의 특히 개신교는 미국 남부의 극단주의자들과 받아들여갖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부대찌개 같은 종교가 됐어요. 다 한국에서 믿으라고. 개신교는. 2000년 전 전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이제 한국의 그 샤머니즘과 미국의 근본주의가 합쳐져서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그루밍을 해, 그루밍 교인들을.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 문화를 왜곡시키고 아니 목사 말이면 그냥 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니 또 목사가 빤스를 내리라고 하면 빤스를 내려야 되는 게 뭐 진짜 신앙의 어떤 그런 모범이 아니, 되는. 그래서 예. 김용민 씨가 하는 얘기를 나도 똑같이 하는 건데 한국에는 단 하나의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름은 다 다르고 네. 앞에 내거는 게 어떤 교는 뭐 십자가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원도 있는데 단 하나의 종교밖에 없다. 무속이다. 무속, 샤머니즘. 그러니까 돈 내고 복 달라. 저 종교 교단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헌신하면은 나한테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종교는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 결혼 얘기하다 왜 종교 얘기로 왔냐? 이 틀을 깨야 돼요. 어떤 그런 도그마, 절대 권위가 있다.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부관내도 남편을 잘 따라야 된다느니 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느니 이 관계 평등성, 대칭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저 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종교는 참 그럴듯 문화에 일조한 그런 사회의 어떤 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시간이 엄청 많이 갔어요. 네, 네. 그래? 네. 저희가 최장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마무리해야 얘기를 되겠네. 듣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제가 오면서 20, 30대들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20, 30대가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를 대신 아주 부유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가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멋지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이게 허무한 얘기일 텐데 나는 인생을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부유해지는 건요. 노력과 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덜 부유해져요. 근데 부유해져 봤잔 거를 왜 모를까? 정답이다. 네. 어머. 왜냐면 나는 굉장한 부유한 사람도 가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명 있잖아. 몇 네, 명. 네, 네. 네.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나도 처해봤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문 밖에 못 나가거나 그날 꼴딱 굶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웬만큼 견딜 만한 경제 조건을 가진 사람부터 쭉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를 부러워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10억 있으면 이 사람은 50억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50억은 100억을, 100억은 1000억을 부러워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마 이재용 씨도 누구 부러워할 걸? 아, 그럴까요? 미국이나 인도의 그 아, 부자들. 그 위가 있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렇죠.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을 것 같다 싶지만은 그 나름의 어떤 그런 갈급함이나 혹은 뭐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포폴도 맞고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과 분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하는 건 기본인데 네. 약간 사회적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그냥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부유하다고 할 수. 문 밖에만 나가봐야 모든 거리에 건물이 있잖아. 그럼 그 모든 건물에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주인은 웬만하면 잘 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부자도 많은 거죠. 근데 왜 나이 들면 일을 하지? 나이 들면 쓰면 되잖아. 내가 한 30억쯤을 모았어.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맨날 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장흥에 네. 누가 150평 멋있게 지어놓고 2층으로 아주 꿈같이 그려놨는데 고향 아니면 저기 전라남도. 아니요 이게 경기도. 경기도. 근데 나더러 5억에 사래요. 예. 아, 근데 너무 사고 싶어. 그리고 그 정도 돈은 나도 있어. 근데 난 운전을 못해. 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그런데 내가 한 30억 있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거 5억이면 다 끝났어. 인테리어고 뭐고 다 끝났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좀 딸이 시골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생활을 쪼개서 쓴다 그러면 경기도 장흥에 살면서 은퇴자로 1년에 1억 쓸까? 못 쓸 것 같은데요. 네. 뭐 1억을 써도 3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근데 왜 나이 들어서도 죽어라고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거기다 조금 갸륵하면 남한테 좀 쓰면 칭찬받고 좋잖아요. 난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30억인 사람이 분명히 100억을 목표로 일할지도 몰라. 맞아요. 근데 좀 안 그러면 좋겠어. 안 그러면.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데 전 인생을 통해서 부의 조건이 이렇게 몇 번 요동을 쳐요. 네. 똑같은 사람 없더라고. 심지어 공무원도 딴짓하다가 이렇게 그거를 약간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파도처럼 아니, 난 몰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난 몰라 그러고 살면요. 네.
그 자체로 사라져. 근데 그걸 통해서 행복과 불행이 그렇게 좌우돼서는 안 될 것 같아. 내 계좌나 통장에 돈이 많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죠? 아니라고 부자 해봤죠? 부자 안 해봤어요. 왠지 부자를 해봤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남편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나. 몰라. 근데 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공자 말씀이고 옛날 아주 굉장히 그 따분한 얘기처럼 이해를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가난한 것도 내 이제 제일 자주 만난 놈이 유감스럽게도 너무 가난해. 그래서 내가 항상 밥값을 내야 돼서 억울해. 근데 친해니까 할 수 없어. 네. 근데 걔 사는 상태를 보면 하여튼 집은 있거든. 네. 집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허름하지만 집은 있거든.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나는 이 넓은 우주에 네. 어느 날 툭 던져진 어떤 생명체다. 네.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보면 나는 그냥 픽 하고 잠깐 찰나를 산 거다.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떤 조건에 지어져 있는 거는 내가 좌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냥 내 조건 내에서 네.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있잖아. 네. 뭐 여행의 기쁨, 뭐 예술적 감성, 문학 작품 읽거나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어느 날 맛있는 거 먹거나 만들어서 너무 재밌는 거. 어떤 남자인 경우에 어떤 여자에 대한 선망을 미친 듯이 가졌는데 그녀랑 삿집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 하여튼 그런 내용물, 그런 진짜 내용물을 가져야지 숫자로 써 있는 거에 너무 좌우되는 것 같아. 아이, 정말 깔끔한 정리입니다. 이게. 네. 예. 자, 오늘 김갑수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디 가서 길게 앉아서 그냥 얘기를 좀 쭉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그럼 저 우리 저 내가 형님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아 이거 몰랐습니다. 아이고 넘어갈 뻔했네. 넘어갈 뻔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추억과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수 선배님 감사합니다. 예. 길